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별인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낙타 이야기에 오늘은 낙타에 한번 빠져봅시다. 낙타 이야기에 쏙 빠져서 영어 실력을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Camel Got His Hump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낙타 등에 있는 혹의 비밀이 풀릴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낙타는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황소가 와서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타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인 걸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니까 개가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개가 혼나고 있고 말도 약간 기가 죽은 것 같고요. 소도 표정이 약간 기죽은 그런 표정이네요. 어떤 대화가 왜 혼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낙타가 이 말과 소와 그 다음에 개한테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 도도하게 지나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네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어 강세는 문장에도 영어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측면은 잠시 접어두고요. 다른 강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영어 단어 측면에 있어서 강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의 중에도 나올 거지만 영어는 단어의 강세가 다 있습니다. 그 강세를 지켜서 읽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세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펠링은 완전히 똑같은데 또 다른 강세가 되면서 품사라든가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세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어 강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을 실제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읽어보는 그 연습까지 하면서 몸으로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음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On Wednesday, the ox went to see the camel.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He said, "Camel, come and plough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ox went away and told the man. That evening,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He said,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You three must work double to make up for it." That made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So they held a powwow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 idle camels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m. Then he said, "Humph," and went away again. 자, 오늘은 이 낙타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른 낙타였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On Wednesday. 이거 수요일, Wednesday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 단어 스펠링을 외울 때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헷갈려서 Wednesday라고 외우면서 발음은 Wednesday라고 해야 됩니다. D 발음이 나지 않죠. On Wednesday, 수요일에 the ox라고 하면 황소입니다. 황소가 went to see the camel. 황소가 낙타를 보러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누가 갔었죠? 말이 갔었고요. 화요일에는 강아지가 갔었고요. 개가 갔었고 수요일에는 황소가 왔습니다.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이 황소는 on his neck, 목에 a yoke. yoke라고 하면 멍에입니다. 멍에가 뭐냐 하면은 짐을 끌 때 쓰는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연결하는 어떤 끈이나 장치 같은 게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oke, 이 멍에가 목에 있었습니다. He said, 이 황소가 말하기로 camel, 이 낙타야, come. 좀 와봐라. 일 좀 와.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plow라고 하면은 바로 쟁기 혹은 쟁기로 일구다. 뭔가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스펠링이 plow도 되고요. 여기 아래 있는 이 plow도 됩니다. 발음은 동일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하나는 영국식, 하나는 미국식입니다. 여기 GHOUGH로 끝나면 영국식이고요. OW로 끝나면 미국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정리도 곧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미영 스펠링 차이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스펠링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하면은 과거형을 표현할 때 우리가 dream이라고 하면은 꿈을 꾸다죠. 근데 dreamed라고 하면은 ed가 붙으면은 미국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미국식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dreamt라고 되어 있죠. dreamt는 영국식입니다. 발음도 살짝 다르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학창 시절에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center, 정중앙 혹은 어떤 센터 할 때 그 center 혹은 center이라고 하죠. 미국식으로는요. er이 붙고요. 근데 영국식으로는 center, 똑같습니다. center라고 똑같이 발음은 center라고 발음은 하지만 그러나 re라는 거 centre라고 발음을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나타낼 때 color 혹은 color 똑같은데요. 영국식에는 u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생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단순한 차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나머지 우리들이랑 같이 함께 여기 와서 밭 가는 게 어때? 라고 황소가 제안을 하네요. 근데 이 게으른 낙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humph, said the camel. 낙타가 이야기를 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nd the ox went away. 그렇게 흥이라고 하니까 이 황소가 가버렸습니다. And tol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called the horse, 이 말과 개와 황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e said, 그가 말하기를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그 낙타 in the howling desert 황량한 사막에 있는 낙타가 won't work, 일하려고 하지 않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You three, 말과 개와 황소 너희 셋이 must work double, 2배로 일을 해야 돼. to make up for it, 그것을 make up for 하기 위해서. 자, make up for도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한번 끌어내 볼까요? 이 문맥을 활용해서요. make는 만들다고요. up은 어떤 수준을 올리는 것이고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어떤 수준을 끌어올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낙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낙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 세 명이서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손실 따위를 너희 셋이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만들어내라. 즉 보상해내라. 이 말이죠. 하하. 그러니까 이 황소와 말과 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ednesday, the ox went to see the camel.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He said, Camel,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ox went away and told the man. That evening,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He said,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You three must work double to make up for it. 자, 말과 개와 황소가 상당히 화났겠죠. 왜 낙타가 일을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다 시키죠? 라는 느낌을 아마 가질 거예요.
계속 볼까요? That made. 그렇게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made 만들었습니다.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말과 개와 황소를 상당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영어에 목적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줄쳐둔 거 있죠.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가 목적어입니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보어는 말 그대로 어자는 말씀 어자고 보자는 보충해 줄 보자입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We consider him. 우리는 여긴다. consider 하면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를 여긴다, 간주하다.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는지, 그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we consider him a teacher.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를,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너무나 잘 가르쳐줘서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서 우리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라고 여겨요, 간주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a teacher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잖아요. We consider him. him과 a teacher은 동일 인물인 것이죠. 힘이 목적어이니까 a teacher, 목적격 보어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We consider him a teacher. 이렇게 나란히 써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I saw him. 나는 그를 보았다. 근데 단순히 그를 보았다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 혹은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좀 더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를 보았다. 그를 본 대상이니까 그가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의 행동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I saw him cross the bridge. 그가 다리를 건넌 것을 보았다. him, I가 걷는 게 아니고요. 여기 I, 주어인 I가 걷는 게 아니고 그를 보았는데 그가 걷는 거예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 목적어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말과 개와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과 개와 황소를 막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말과 개와 황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이라는 게 저기 앞에 있는 주어가 very angry 한 게 아니라 목적어인 horse와 the dog와 the ox가 화가 난 것이죠. 이 목적어가 매우 화난, 이 화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 옆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So, 그래서 they held a powwow. 그들은 열었습니다. 무엇을 열다 혹은 개최했냐 하면 hold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powwow는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회의를 hold, 잡았다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개최했습니다. On the edge. edge는 뭐냐면 가장자리 of the desert. desert는 뭐냐면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한 구석에서 가장자리에서 궁시렁궁시렁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The idle camel. 그 게으른 낙타가 stroll이라고 하면은 산책하는 거예요. 어슬렁 산책했습니다. by는 옆으로 쑥 산책해서 지나갔습니다. and laughed at them. 그리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막 비웃은 거죠. 이렇게 웃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강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는 이 강세에 따라서 의미 및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강세가 앞에 있을 때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파란색이 E가 뒤에가 있잖아요. desert라고 합니다. dessert, 그 먹는 디저트는 S가 두 개이고요. 지금은 S가 하나잖아요. desert라고 하면 동사가 되고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강세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강세를 제대로 잡지 않고 제대로 된 강세를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버리다라는 의미로 읽을 때 desert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든요. 그만큼 강세가 중요합니다. 앞에 또 두 번째 있는 예시 한번 볼까요? present라고 하니까 그 present 맞는 것 같은데 선물이죠. 그런데 뒤에는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는 주다라는 것입니다. 주다. 뭔가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present는 명사가 되고 뒤에 present는 주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record 들어가면 기록입니다. 뭔가 기록을 해놨다 할 때 그 기록. 근데 뒤에 있는 것은 record입니다. 뒤에 record. 뒤에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을 하다, 뭐 녹화하다, 녹음하다 할 때 그 기록하다의 의미인 record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세가 정말 중요하니 영어는 강세를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n he said. 그리고 나서 그 낙타는 이야기했습니다. humph. 흥. 여전히 흥입니다. And went away. 그리고 나서 흥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아직까지 혹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자,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That made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So they held a powwow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 idle camels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m. Then he said, "Humph," and went away again.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 만나보셨죠? 우리 그 중에서 5개 뽑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low. Plow. He said, Camel,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Make up for. Make up for. You three must work double to make up for it. Desert. Desert. It is not easy to find water in the desert. Edge. Edge. They planted a forest at the edge of the desert. Stroll. Stroll. The idle camel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 animals.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장의 강세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단어의 강세입니다. 우리말은 가방, 가방, 가방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 지역의 억양대로 읽는 것이지 어떤 강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지켜서 발음을 해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세를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바로 듣고 음독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강세를 저도 영어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강세를 모든 제가 읽는 그 영어들 혹은 말하게 되는 영어들의 강세를 일일이 다 사전에서 찾아서 발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전을 통해서 그 발음 기호 위에 있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강세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들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읽어보고 많이 말해봤기 때문에 그 강세를 정확하게 발음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듣고 음독하기 혹은 듣고 말해보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강세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